노트북 좀 사볼까? 룰루랄라 검색했는데 IP1340P, LPDDR5, TGP 140W 같은 외겨에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가격만 보면 똑같이 생긴 애들이 100만원씩 차이가 나고 도대체 뭘 사야 호갱 안 당하는 건지 두렵기만 한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팽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새학기를 맞이해 노트북을 장만하려는 학생들, 또 오래된 노트북은 이제 그만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를 다짐한 직장인분들을 위해 노트북 구매 가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노트북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얼핏 보면 생긴 건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요. 브랜드 따라 라인 따라 성능이 다 다르고 그에 맞춰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조사별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 노트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졌다간 아마 아예 사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커뮤니티에서 떠돈 웃긴 글 하나 보신 적 있나요? 노트북 사려고 노트북 갤러리 들어갔던 사람의 마지막 인사말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내용이 웃겨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트북을 사고 싶었습니다. 루나레이크를 알게 됐고 요가의 영노치를 알게 됐고 젠북의 터치패드 덜그럭과 옴니북의 성능 저하를 알게 됐습니다. 걔를 통해 노트북을 사고자 하였으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계를 모르는 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호갱으로서 갤북의 라이브 방송에 사전 예약 혜택에 하하호호 웃으며 역시 삼성이 최고야 라며 예약하려 합니다. 감사했지 않습니다. 모두 행복하지 마시고 끝없는 싸움 지역 속에 번창하길 바랍니다. 자,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노트북 시장. 그래서 전 오늘 영상에서 복잡한 스펙 나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핵심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 3가지만 잘 생각하고 올라도 아마 노트북 구매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램은 정말 중요하다. 램은 표현하면 책상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거나 일할 때 책상의 크기 중요하죠. 좁은 책상에서 전공책 펴고 노트 펴고 태블릿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모자라서 막 이거 덮었다 폈다 반복하다 속 터지고 난리 납니다. 램은 바로 이 책상 크기와 같은데요. 때문에 무조건 적정한 크기 이상의 노트북을 사야 해요. 이거 생각보다 성능 나쁘지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싸? 대박 하고 샀다가 자세히 보니 램이 8기가야. 그럼 뭐 1년 정도 쓰다가 열불 터져서 다른 노트북으로 바꿀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8기가 램은요 1인용 고시원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창 5개만 열어도 벌써 꽉 차. 여기서 한글 문서 하나 더 켜고 카톡까지 켠다? 그것만으로 컴퓨터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무용 공부용으로 샀다지만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램은 16기가 정도면 충분합니다. 2배 차이로 사용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마치 회의실에 있는 넓은 테이블을 쓰는 느낌이에요. 크롬창 20개 열어놓고 한글 작업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카톡하면서 동시에 PPT 만들어도 크게 버벅이진 않습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8기가 램 노트북은 사지 말 것. 만약에 사더라도 추가 슬롯이 있는 노트북으로 살 것. 왜냐면 요즘에 온보드라고 램이 아예 박혀있거나 슬롯이 1개밖에 없는 노트북들도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8기가 램 노트북을 사야 한다거나 이미 샀다 그러면 램을 추가로 끼울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원칙, 노트북의 CPU가 어떤 타입인지 잘 알아보고 사자. 자, CPU가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막상 CPU가 숫자와 영문 조합이다 보니 되게 외계어 같이 보이거든요. 이럴 땐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1번 공식, 등급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좋고 비싸진다. 우선 CPU는 인텔과 AMD 두 회사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인텔은 코어 i3, i5, i7, i9, AMD는 라이젠 3, 5, 7, 9 요렇게 있거든요. 사무용 또는 학습용으로 쓸 거면 3나 5, 그보다는 더 고사양 작업, 이를테면 그래픽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할 거면 7이나 9을 사면 됩니다. 물론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다는 점. 그 뒤에도 뭐 세대니 세부 기능이니 여러 복잡한 숫자가 따라오는데 사실 초보자가 이것까지 고려하며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바로 2번 공식 갑니다. 그냥 맨 뒤에 붙은 알파벳이 무엇인지 보자. 이 알파벳이 무엇인지에 따라 노트북이 어떤 제품인지 확연히 알 수 있거든요. 우선 인텔은 CPU 이름 맨 뒤에 H 또는 HX가 붙는 게 있어요. 알기 쉽게 운동선수로 표현하면 무게 잘 치는 근육질 타입의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힘이 엄청 세서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 같은 무거운 일도 척척 수행 가능하고요. 그만큼 전력도 많이 먹어요. 반면 CPU 이름 맨 뒤에 P나 U가 있다. 마라톤 선수 같아서 무거운 작업은 못하지만 대신 적게 먹고 오래 달립니다. 그만큼 배터리 등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한편 AMD의 경우엔 H나 X가 근육질 선수, U나 M, T, S 등이 마라톤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요즘 AMD 제품 뒤엔 알파벳이 아예 없는 CPU도 있거든요. 이럴 땐 상세 페이지에서 벤치마크 비교를 어떤 애들과 하냐, 이를테면 U랑 한다? 마라톤 선수보다는 조금 더 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인데요. 바로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싼 건 없다. 포기할 건 포기하자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성능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싼 노트북은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없단 말입니다. 만약 가벼움과 성능, 가격이라는 세 축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골라야 돼요. 먼저 가벼움과 성능을 고른다. 가격이 비싸지고요. 가벼운데 가격도 싸. 성능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싸. 겁나 무겁습니다. 참고로 1kg 미만이 초경량, 1.5kg가 적당, 2kg가 넘어가면 돌덩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서 뭘 포기하시겠어요? 만약 노트북 매일 들고 다니는 대학생이야. 무게는 포기 못하고 가격이나 성능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죠. 반면 집에서만 게임용으로서 그럼 쉽죠. 무게를 버리고 가격과 성능을 챙기면 됩니다. 물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버리면 더욱 나머지 하나가 극대화되는데요. 성능도 가격도 포기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질 것이고 무게도 가격도 포기하면 성능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꼭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화면 밝기니 화면 비율이니 PD 충전이니 체크할 거 많은데요. 그건 쓱쓱 넘어가고요. 좋다 체크해야 할 건 알겠는데 그럼 또 어디서 언제 제품 찾고 있냐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무난한 제품 딱 3개만 브랜드별로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 끝낼게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삼성 갤럭시 북 4인데요. 모델명은 아래 같고 가격은 100만원대입니다. 램 16기가, CPU 인텔 i5 13355U, 저장간 256기가, 무게 1.55kg인 15.6인치 노트북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노트북인지 슬쩍 감이 오시죠? 이 제품은 맞습니다. 사무용 학습용 노트북이에요. 가격을 선택했고 가벼움과 성능을 평균 수준으로 갖춘 나름대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AS 인프라를 고려하면 노트북 입문자는 물론 자녀나 부모님 선물용으로 딱 좋고요. AS 걱정 없이 편하게 쓰고 싶은 직장인분들에게도 무난한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네요. 또 평소 갤럭시 생태계를 쓰시는 분들 역시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 운영체제를 설치해 출고하기 때문에 컴맹분들에게도 빛과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장공간 256기가는 조금 빠듯하긴 해서 외장 SSD를 사거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좋고요. 무게도 초경량은 아니라 여성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북 4는 첫 노트북 구매자, AS 편한 게 장땡인분, 갤럭시 생태계 경험자, 컴맹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정성과 편의성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이 제품만한 가성비 노트북은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LG전자 2025 그램인데요. 모델명은 아래 같고 가격은 138만원대입니다. 주요 스펙을 보면 램 16기가, CPU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125H, 저장공간 256기가, 무게 1.19kg인 16인치 노트북이에요. CPU에서 알 수 있듯 고사양과 가벼운 무게를 갖췄고 이 때문에 앞서 추천드린 갤럭시북보다는 38만원가량 비싸졌고요. 이 정도 가격만 부담할 수 있다면 또 노트북 무게가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네요. 우선 이 노트북은 한마디로 어깨 건강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대학생, 외근이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보통 노트북은 2-3시간만 들고 다녀도 어깨가 뻐근한데 LG 그램은 1.19kg 초경량, 심지어 화면도 16인치로 널찍하기 때문에 휴대성과 넓은 화면의 균형이 아주 잘 갖춰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세대와 AI 연산 처리 속도와 그래픽 성능이 크게 향상돼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문서 작업 같은 멀티태스킹도 부드럽게 돌아가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앞선 제품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는 점, 또 이 제품 역시 저장 공간이 256기가라 클라우드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이 워낙 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키보드 타원감에 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키 눌리는 깊이가 조금 얇거든요. 결론적으로 LG전자 2025g은 이동이 많은 분, 가볍고 얇은 노트북을 찾는 분, 조금 더 향상된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6인치 화면에 1.19kg, 이건 LG밖에 못 만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번에 레노버의 에러큐15 노트북을 추천드려볼까 해요. 모델명은 아래 같고 가격은 124만원대고요. 주요 스펙을 보면 램 16기가, CPU AMD 라이젠 7 250 프로세서, 저장간 512기가, 무게 2.4kg인 15.6인치 노트북이에요. 앞서 말했듯 CPU가 숫자로 끝나서 어떤 성능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방금 전 LG 그램 노트북과 비교하면 성능 자체는 더 좋은 CPU고요. 특히 게임이나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세 가지 축으로 봤을 땐 성능과 가격을 잡았고 무게를 과감히 포기한 노트북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노트북의 놀라운 점은 그래픽카드로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을 탑재했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면 웬만한 고사양 게임은 아주 쾌적하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저가 게임을 노트북 한 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이만한 가성비 제품은 또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성능을 삼성이나 LG 제품으로 쓰고 싶다. 가격이 최소 지금의 1.5배는 할 겁니다. 물론 아까 무게 보셨죠? 2.4kg라 솔직히 들고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집이나 기숙사, 사무실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쓸 분들만 구매하는 게 좋아요. 또 이 제품은 윈도우를 직접 설치해야 하거든요. 이건 제가 윈도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레노버의 에르큐 15 노트북은 집이나 기숙사에서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 위주로 사용할 뿐 3D 설계하는 공대생 데스크탑 대신 고성능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무게만 포기한다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원칙 뭐였죠? 램은 정말 중요하다 했죠. 8기가 램 제품은 믿고 거르시고 꼭 16기가 이상 제품만 사라고 했고요. 두 번째 원칙, 노트북의 CPU가 어떤 타입인지 잘 알아보고 사자. 앞에 숫자 또 맨 뒤 알파벳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타입의 노트북을 구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원칙, 포기할 건 포기하자. 성능과 무게, 가격 중 한 가지는 꼭 빼야 한다는 점. 그래서 내가 뭘 포기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원칙에 맞게 딱 세 가지 제품을 추천드렸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컴퓨터 잘 모르는 초보자, 갤럭시 생태계 사용자, AS 편한 게 최우선인 분들께 적극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LG전자 2025 그램으로 이동이 잦은 분, 넓은 화면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레노버 에르큐 15 노트북을 추천드렸는데 성능이 워낙 좋아 고사양 작업, 게임 위주로 쓸 분들께 강추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고도 도대체 어떤 노트북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예산, 사용 목적, 사용 환경 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한 제품들의 자세한 정보는 쇼핑 탭과 고정 댓글에 잘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팽이 리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